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다시 초여름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지역 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고요. 밤부터는 다시 미세먼지도 시작됩니다. 일교차 크니까 가벼운 겉옷 하나 정도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11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안양천 구로구 구간에 설치된 징검다리가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의 판자촌인 성뒤마을에 올해부터 재개발이 본격 추진됩니다. 1,2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유채꽃 단지인 구리 한강시민공원에 유채꽃 축제가 개최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창단 3년차를 맞은 독립야구단인 연천 미라클이 제도약을 위한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감독 만나봅니다. 구로구 안양천에 얼마 전 징검다리가 설치됐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건데 저희 기자가 이 다리를 취재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징검다리가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첫 소식 안양천 연결해 봅니다. 엄정규 기자. 네, 저는 지금 고척교 인근 안양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 보이는 그 징검다리가 그 의문이 들고 있는 징검다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징검다리는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시작해 최근 마무리하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리는 약 60m로 50여 개의 자연석이 다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징검다리 하면 이 실개천에 작은 돌로 소박하게 놓여진 다리가 연상되는데 얼핏 봤을 때는 돌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돌 하나의 크기가 상당합니다. 네. 높이가 1m가 넘고 가로가 1m 40cm 그리고 세로가 90cm가량입니다. 그러니까 돌과 돌 간의 간격을 재보니 약 20에서 30cm가량인데 그렇다 보니 징검다리가 물의 흐름을 막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네. 물의 흐름이 정체될 경우 아무래도 오염 그리고 특히 홍수 때 물의 흐름을 막아 피해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우려 때문에 이 돌 사이의 간격을 넓힌 곳도 있다고요? 네, 60m의 다리 중 간격을 넓혀 놓은 곳은 3곳에 불과합니다. 네. 나머지는 간격이 좁다 보니 돌 사이에 걸려 폐사한 물고기를 찾아볼 수 있었고 예. 또 수위가 낮아진 수면에도 죽어있는 물고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됐습니다. 예. 취재 중에 환경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징검다리라기보다는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보호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예.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징검다리가 지어질 수 있었던 겁니까? 네, 하천의 유수 그러니까 흐름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물은 하천법에서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징검다리는 법에서 정한 설치 규정이 없는데요. 즉 돌의 크기 그리고 간격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겁니다. 징검다리가 유수를 막는다 아니다는 설치 이후 준공검사를 하는 관리기관의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 설계도와 비교해 이상만 없으면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정확한 현재 상황과 전문가들의 의견 등은 추가 취재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양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엄정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징검다리는 설치 규정이 없다니까 이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 상식적으로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다가 끼어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유속이 줄어들면 녹조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 한여름에 문제가 없는지 엄정규 기자가 꾸준히 취재할 겁니다. 안양천 연결해봤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는 강남구 구룡마을과 비슷한 40년 동안 방치된 판자촌이 있습니다. 바로 성뒤마을인데요. 올해부터는 이 마을도 재개발 수순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남부순환 도로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판자촌인 성뒤마을입니다. 현재 194개의 건물 가운데 90% 정도가 무허가일 정도로 무허가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습니다. 때문에 마을 주변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개발 요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시와 SH공사,
서초구가 협의 끝에 도시개발을 요구한 지 20여 년 만에 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1,2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예술 창작 공간 등의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문화예술 특화 마을을 조성하기로 한 겁니다. 서초구는 예술의 전당과 성대마을, 사당 역세권을 잇는 남부순환로 녹색 문화벨트를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과 함께 마스터 플랜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대마을이 재개발될 경우 보상 대책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서초구는 이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단지 특별 공급 대책과 이주 비용에 대한 합의 방안을 SH공사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성대마을은 오는 7월 지구지정 고시 등을 거쳐 오는 2020년부터 도시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강동구청은 지난 8일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재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금과 사업 주체 간의 권리 배분을 결정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시작되는 만큼 사실상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행정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6월부터 기존 거주민의 이주를 시작해 내년 3월까지 이주 계획을 매듭 지을 계획입니다.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지상 35층, 최고 높이 100m의 주거단지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20분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과 자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공장 2층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신고가 늦어져 불이 크게 확산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 지역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가 대폭 개선됩니다.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확대하는 한편 경기도 통합 콜번호로 전 지역을 연계합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휠체어나 전동 기기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중증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수단입니다. 우리 애기가 몸이 말을 안 듣니까 그 휠체어를 타고 전철을 타면 위험한 일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를 이용하고 있어요.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 보유 대수는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경기도는 107억 원을 들여 장애인 콜택시 490대를 추가해 기준의 2배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포함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에 올해 228억 원이 투입됩니다. 먼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비로 112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별 이동지원센터를 연계하는 광역 이동지원 시스템에는 7억 원을 투입해 통합 콜 번호로 전화하면 도내 어디서든 특별교통수단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엔 1억 5천만 원을 들여 점자 블록, 음향 신호기 등 시설 관리를 강화합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잘못 설치가 되는 사례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자체와 버스업체, 장애인협회 등과 함께 주요 환승 거점이나 신규 정류소의 교통약자 이동 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전진아입니다. 노란 유채꽃 하면 이 제주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주도를 가지 않더라도 대규모 유채꽃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구리 한강 시민공원에 조성된 수도권 최대 규모의 유채꽃 단지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김정필 기자. 김정필 기자. 네, 구리 한강 시민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화면 보니까 말 그대로 노란 물결이 출렁이고 네, 구리 있네요. 한강 시민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정필 기자 얘기 이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유채꽃 축제를 앞두고 꽃이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리 한강 시민공원의 유채꽃밭은 2만 5천 제곱미터로 네. 수도권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연인과 가족 나들이객은 물론 어린이집 등 단체 관람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축제를 전후해 10만여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예. 구리 유채꽃 축제가 올해 벌써 17번째라고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유채꽃 축제는 12일부터 14일까지 체험 더하기 유채꽃과 함께 상큼한 힐링 속으로를 주제로 열립니다. 네. 지금 한창 잔디광장에 특설 무대와 함께 그늘막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축제가 열리는 3일 동안 특설 무대에서는 오후 2시부터 다채로운 공연들이 진행됩니다. 가비앤제이, 브레이브걸스, 정수라, 박강성 등이 초대됐습니다. 예. 그늘막 20개 규모의 플라워 사이언스 체험관에서는 가상 증강현실 체험과 3D 프린팅, 플라워 목걸이 만들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구리 전통시장 홍보관과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판매 부스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김 기자,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 공사 때문에 축제장 진입하기가 좀 복잡해졌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가 오는 6월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데요. 이 때문에 남양주 방면에서 구리 한강시민공원으로 진입하는 길은 토평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하는 것이 좋고요. 서울 방면은 진입로가 바뀌어 구리 암사대교를 지나치지 않고 축제장으로 진입하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유채꽃 축제에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예. 또 그도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구리 한강 시민공원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만개한 것 같은데 언제까지 유채꽃을 볼 수 있습니까? 네, 축제가 끝나더라도 유채꽃은 한동안 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창 유채꽃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구리시는 다음 주에 유채꽃이 절정이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 이달 중순 이후에도 만개하는 꽃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구리 한강 시민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도심 속 노란 물결과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사진 찍으면 참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유채꽃 축제가 앞두고 있는 구리 한강공원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현장 연결을 통해 성동구 횡단보도 쉘터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것이 불법이다, 아니다라는 건데요. 성동구와 서울시의회는 설치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시는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버스 승차대와 유사한 구조의 횡단보도 쉘터입니다. 비나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있고 조그만 의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성동구가 민간업체의 제안으로 시범 설치한 겁니다. 시민들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잠깐이나마 쉬어갈 수 있습니다. 편하죠, 아무래도. 네,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몸이 무거우시니까 도움이 되시겠어요? 네네네. 문제는 이 횡단보도 쉘터가 도로 점령 허가 대상 시설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성동구는 서울시 조명허가 조례를 확대 해석해 적용했고 이를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조명허가 조례 부분을 확대 해석을 해서 했던 거고. 서울시는 해당 조례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쉘터는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는 불법 시설물이라며 강력하게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또 걷기 좋은 보도를 만들기 위해 원래 있던 시설물도 없애는 추세라며 서울시 정책에 정확히 반대되는 행위라 강조했습니다. 실제 쉘터는 1.7m 폭의 광고판을 두고 있고 횡단보도 경계석과 떨어져야 하기에 3m 이상의 도로를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시는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는 쉘터의 취지가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시체하고 너무 동떨어지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얘기하고 운전자 그 시야가 방해가 돼가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약자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말
횡단보도 쉘터를 도로 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즉 횡단보도 쉘터가 합법화된 겁니다. 본회의 통과됐어요. 그게 끝난 거네요 지금? 네네네. 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미 2차례에 걸쳐 해당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었던 시는 이번엔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 재검토를 요청한 겁니다. 최종 확정이 이제 5월 11일 날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제의 요구를 하면은 이제 그때까지 이제 보류가 되는 거고요. 서울시가 제의를 요구하면서 쉘터 조례안은 당분간 효력을 멈췄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검토 후 다음 달 중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의원들 내에선 이미 한 번 통과된 안건인데다 다수당 의원이 발의한 만큼 재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이 창단한 지도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프로리그 진출에 교두보로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좀 더 굳건한 모습으로 독립야구계를 이끌어가겠다는 포부입니다. 유승환 기자입니다. 실기 능력 테스트와 면접을 거쳐 올해에도 25명의 선수를 선발한 연천 미라클 독립야구단. 지난 3월 20일부터 연천 베이스볼 파크에서 합숙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선수들의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전 경험. 앞으로 KBO 리그팀과 교류전이 진행될 예정이고 지난달부터는 국내에선 최초로 독립야구 리그도 시작됐습니다. 상대팀은 연천 미라클에 이어 최근에 창단한 저니맨 웨인 구단이며 양팀은 오늘 8월까지 연고지인 연천과 목동 구장을 오가며 18경기를 소화할 계획입니다. 독립야구가 두 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하고 잘 같이 이제 호흡을 하고 또 감독들하고 대화를 해서 독립야구가 이제 안착이 되게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야구단 지도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3년째 사령탑을 맡아온 김인식 감독이 새로운 구단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 결과 선수들과 이사진의 의사 전달 체계는 간소화됐고 선수들이 매달 내야 하는 숙식비도 15%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과 한솥밥을 먹어온 감독 입장에선 이마저도 시급히 개선할 과제입니다. 첫째 제가 제일 어려운 거는 선수들한테 회비를 갖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회비를 안 걷으면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좀 어렵습니다. 프로 진출의 꿈을 이루지 못한 야구 미생들의 도전기로 주목받고 있는 연천 미라클 독립야구단. 힘겨운 여건 속에서도 야구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3년차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유승환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들이 넘치는 끼와 열정으로 연극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 못지않은 아마추어 무대를 이어온 지 벌써 25년째입니다. 연극을 통해 사춘기 어린 시절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주부극단을 만나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1980년대 달동네 하숙집에서 펼쳐진 인간적인 애환과 갈등, 이해와 사랑의 얘기, 연극 가마솥의 누룽지입니다. 지난해 주부극단 유리구두가 정기 공연에 선보인 작품입니다. 허리를 돌리고 몸을 구부렸다 펴는 웨이브 동작까지. 오는 7월에 있을 올해 첫 공연인 뮤지컬 넌센스의 연습에 앞서 음악에 맞춰 몸풀기가 한창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연극이 마냥 좋아 무대에 설 꿈을 키우는 주부들입니다. 대학교 때 동아리에서 있었어요. 연극반에. 그리고 사실 꿈도 기성연극을 하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또 결혼해서 아이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부극단이라는 곳을 찾게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단원들은 대부분 바뀌었지만 끼와 열정은 그대로 2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2시간씩 시간을 내 연습에 참여하는 단원들. 30대부터 50대 중반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현재 1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민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무대에 서고 싶고 연극이 꼭 하고 싶다는 소녀 때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카페에 저 연극하고 싶어요. 그러고 이렇게 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여기 오시는 거가 용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대에 설 수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고 싶은 주부극단. 올해는 레츠런 선능문화공감센터의 후원으로 각종 봉사활동과 재능기부에도 참여해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이제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가 재능 기부 차원에서 순회 공연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 몇만 원이라도 좀 단원들이 이렇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좀 지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내이자 엄마, 며느리의 이름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주부들이 연극 배우로서 사춘기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제2의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울시의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사업 등입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에 서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